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이두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당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물론 이제 추석 전부터 이제 만난다 했었는데 부산 출신의 두 대표가 오늘 만나서 뭐 큰 틀의 뭐 합의도 이뤄냈는데요. 뭐 상당한 그 성과를 이뤘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나 그 문재인 대표 모두 여야 당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내년 총선의 승리일 거고요. 예. 총선 승리를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공천제도와 관련돼서 리더십을 확립해서 그 당원들이나 아니면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당내 일부 세력이 이 공천제도와 관련해서 이견이 항상 있거든요. 여야 모두. 근데 이런 당대표들이 일정 부분 합의를 해내면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당내 논란을 잠재우고 공천과 관련된 본인들의 안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혁신위 안도 있고요. 김무성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많은 걸 걸고 있죠. 이런 그 공천과 관련된 자신의 대표적인 안을 이 원칙을 정립시키고 또 실제로 입법화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당내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총선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중요한 회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뭐 중요한 회동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면 이제 이게 이제 실현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용어가 조금 그 생소합니다. 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사실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요. 저희가 알게 된 게 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그 이거 추천한 안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원래는 중앙선관위에서 공천제도 관련해서 선거제도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낸 안입니다. 이 안심번호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뭐 국민공천제나 아니면 국민들을 상대로 그 공천제도를 이제 할 때 그 지역 후보자, 유권자들이 지역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할 때요. 현장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화로 물어보는 방법을 했을 때 휴대전화 번호로 하거나 유선전화 번호로 하는 경우에 조작, 왜곡, 동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일정 부분 미리 유출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중앙선관위가 개입해서 개인에게 식별번호를 주는 겁니다. 안심번호라고 해서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안심번호란 새로운 암호화된 번호를 주고 그걸 통해서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심번호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여야 정당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서 누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유능한 일꾼일지 그 후보를 이제 가리는 일을 이제 선관위가 나서서 이제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투표 날 가서 뭐 여야 후보가 나오면 그냥 찍으면 되는 건데 왜 후보 가리는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막 선관위를 통해서 하고 선관위가 그럼 두 번이나 그죠? 그렇죠. 예선도 관여하고 본선도 관여하며. 그럼 국민 세금도 많이 들 것 같고 이렇게 걱정이 되시죠? 근데 왜냐하면 그 공천과 관련해서 각 당에서 이렇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요.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본선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본선에서도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뽑고 싶은 게 각 당의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불식시키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알아내서 공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예선 단계에서 지역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 유권자 중에 일정 규모를 대상으로 샘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면 총선에서 실제적으로 자기 정당이 승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후보를 뽑기 위해서 이런 그 국민공천제, 안심번호 도입을 통한 국민공천제 의견이 접근된 거고요. 근데 이거는 같은 날이나 아니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다른 정당 후보자가 약한 후보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 그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선 새누리당 후보가 약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대전화 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정밀하게 할 때는 국가기관이 중앙선관위가 개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중앙선관위가 개입을 하는 건데요. 각 당에서 그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당대표를 뽑을 때도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역선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합의된 내용에 보면 또 그 부분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뭐 일부 정당만 안심번호를 활용한 공천제를 활용할 경우에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지금 법제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역선택에 관련해서 좀 역선택이 뭔가라는 의미가 조금 불분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방식은 전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이제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역선택 가능성이 더 오히려 더 높아질 있는 거 수도 아닌가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투표를 하는 경우, 그냥 일반적인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에도요, 동시에 하지 않으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지지하는 측에서 새누리당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누리당만 한다면 새누리당에 와서 뽑을 경우엔 약한 후보를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할 텐데요. 그걸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시에 현장 투표를 동시에 같은 날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전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안심번호제를 통한 국민공천제의 경우에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기존에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를 샘플로 뽑을 때 이 성향을 파악하고 할 것인가. 근데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제화하고 이 부분을 그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숙제를 과제를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공천을 하고 싶어하는 핵심 그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 공천이나 이런 그 공천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전략 공천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우선 비례대표제가 아직은 현존하죠.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비례대표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꼭 공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청년 이런 계층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오픈 프라이머리제 제한된 오픈 프라이머리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야 합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적어도 뭐 완벽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더라도 전화 오픈 프라이머리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당 대표가 일단 합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28일 날 이제 오늘부터 해서 뭐 정개특위라든가 아니면 30일 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데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제한된 오픈 프라이머리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한테 인지도가 높은 사람한테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여기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과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선택 방지를 한다든가 중앙선관위가 개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과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져야 제한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행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법제화되기까지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각 당의 당대표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건 하나의 이제 공천 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선거 룰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할지, 뭐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어떻게 할지,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원래는 10월 13일까지는 뭐 하기로 하고 또 11월 13일까지는 법정 그 선거구 내에 그 인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당 대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정원을 좀 늘리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시행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그렇게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구 획정은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사이에 그 비율, 그 인원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구의 획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비례성, 대표성 문제와 관련돼서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어서요.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8대 때도 이런 문제 갖고 선거구 획정하는 게 사실상 아주
늦어졌거든요. 연말 연초가 돼서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11월 13일까지는 쉽지 않고 연말 연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양측의 뭐 비례대표를 늘리자 줄이자 어떤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그 속에는 어떤 셈법이 숨어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전략공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략공천이 되면서 정치 신인이라든가 소수자를 배려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비례대표 제도 본연의 취지가 잘 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역구 대표성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그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 많은 국민 여론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일 수는 없다. 이런 게 각각 그 본인들이 총선에서 의석수를 좀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반영이 돼 있고 또 국민 여론, 자기 지지층이 어떤 입장인가 이런 것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내일 모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선거 관련한 이제 의원총회가 이제 열린다고 하고요. 10월 13일에는 이제 내년 총선 D-6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3일까지 해야 되는데 10월 13일까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제한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에게는 그전에는 120일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번엔 6개월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날짜가 10월 13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법 제안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이 법률 개정이 어려워서 사실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정치 신인에게 이번에 한해서는 좀 가산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조화와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각각 이제 당대표의 의지가 강하면 일정 부분 수정된 형태라 하더라도 지금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늦어도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늦어도. 근데 이게 항상 마지노선이 정개특위가요. 그게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연말 연초에 많이 이루어지고 또 선거구 획정이 이제 농어촌 지역이 또 통폐합되는 데도 있고 분구가 또 많이 이루어져서 새로 생성되는 지역구도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은 연초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몇몇 가지 아주 급박한 시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제도를 보완하는 수정 보완책이 만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 전에 모든 게 완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오늘을 뭐 시작으로 앞으로 논의를 좀 본격화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이두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